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 나와 있는 거 라오콘 쿤상 요거 그림 하나만 잠깐만 봐주세요. 오케이 됐어.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조각품 아니야? 이런 거 시작해 봅시다.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우리는 아까 여기 확인했었죠. 좋은 책 선택하는 방법 세 가지 얘기해 준다고. 목록 작성하는 법. 그 세 가지는 외워봅시다. 이거지. 당장이라도 책의 목록을 말이 빠져 있죠.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인 당신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인 당신에게 책의 목록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 정혜윤 씨 나 아나? 왜 이렇게 말을 걸어? 나한테 편지글 형식. 이런 걸 뭐 또 따로 이야기를 해서 서간수필이라고도 합니다. 서간수필. 서간이라는 말은 편지글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엔 꼭 피해야 할 나쁜 책들도 넘쳐나니까 할 수만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 도움을 줍니다. 어떤 도움? 피해야 할 책들 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스로 한 권씩 짠 목록이 가장 좋습니다. 책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 목록은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이거지. 부럽다. 저는 오래전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는데 그때 바티칸에서 라오콘 군상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조각상. 트로이 전쟁과 라오콘 사제에 관해서 알고 있었지만 라오콘이 햇살 아래 버티고 있는 것을 보자. 실제로 동상을 보자. 그동안 내가 공부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저 라오콘 군상에 대해서 배경 지식은 있었지만 실제 체험을 하고 보니 내가 그동안 공부해서 얻었었던 지식은 하찮은 것이었었다. 이거죠. 라오코는 내가 진짜게 아니게 알면 세계사 시험을 잘 보게 못 보게 날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게 아니네 물으려고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독서하는 방법이지. 여기 요만큼 어디서부터 물으려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요만큼. 사실 요 문장은 쓸데없는 문장인 거야. 전혀 신경 안 써도 괜찮아. 라오콘의 아이들도 라오콘 옆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 아이는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라오콘은 신에 맞선 인간의 고통, 자식을 잃은 아비이자 곧 파멸할 나라의 사제로서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어휘풀이 잠깐 볼게요. 트로이 목마를 절대로 성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했다가 아테네 여신의 분노를 사 여신이 보낸 뱀에 의해 죽은 사제 라오콘과 그의 아들을 형상화한 조각. 그 트로이 전쟁이라고 해서 그리스군이 트로이로 원정을 갑니다. 근데 이게 함락되지가 않아. 그래서 도망가는 척 하면서 트로이 목마 요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도망가. 근데 여기 트로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멋있는데 괜찮은데 성 안으로 들여놓자라고 했을 때 트로이의 사제야. 저거 이상해. 냄새가 나. 저거 들여놓으면 안 돼. 극렬히 반대를 하지. 근데 그리스 군인이었으니까 어때? 그리스 신들이 편들어주고 있었던 군대지. 아테네 여신이 봤을 때 저 자식 뭐야? 왜 나를 따르는 애들을 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방해해? 라고 해서 뱀을 보내서 죽이는 거지. 이렇게. 한 인간의 고통이 변해서 돌 조각이 된 것입니다. 어머, 이 라오콘 군상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다? 한 인간의 고통이 나타나 있다. 제임스 조이스가 말하는 에스파니아의 순간이
에스파니니의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다면 햇살 아래 서 있던 라오콘의 생생한 고통을 보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오콘 군상을 실제로 봤었을 때의 저 인물의 고통이 실제로 나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았고 그동안에 내가 책으로 공부했었던 게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괜찮나요? 아, 체크합시다. 저는 글쓴이죠. 수필에 나는 글쓴이 자신일까요? 이탈리아 여행을 갔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수필이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 찾으세요 하면은 여기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필의 특성이 드러나 있는 부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지. 저는 그 뒤에 어디 뒤에 라오콘 군상을 관람한 이후로 이렇게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인공 이외의 아이들이 자식들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좀 너무 작아. 이러한 것들도 해서. 그 뒤 저는 여행을 위한 책 목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3달 뒤에 이탈리아 여행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탈리아 여행 카페 가입해가지고 정보 얻겠죠. 이렇게 최신 정보 얻고 그 다음에 서점에 가가지고 레츠고 이탈리아 이런 책 사서 볼 거 아니야? 대부분. 또 무슨 책 사볼 만한 책들이 있을까? 좋았어. 그게 이 글의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야. 이렇게 여행을 위한 책 목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목록은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실질적인 정보를 주는 책으로 호텔과 식당 정보 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뭐냐면 도시에 관한 수필이나 역사책입니다. 나 이탈리아에 피렌체 갈 거야. 피렌체를 배경으로 한 소설책. 나 바티칸 투어 할 건데 바티칸과 관련된 여행기 이런 책을 찾는다라는 거지. 빅토르 위고의 유럽 박람기, 안데르센의 여행기, 마테오 리치나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표해록 해의 유럽 같은 데서 시작해서 결국 작가가 자신의 나라에 쓴 글은 소설까지도 모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글을 쓴 작가 집에 가서 책장을 봤어. 책장을 가면 정보를 주는 책은 없고 전부 이런 책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을 알기 위해서는 너세니얼 호손, 존 스타인백, 스콧 피츠제럴드, 일본을 알기 위해선 다자이 오사무, 가와바타 야스나리, 영국을 알기 위해선 찰스 디켄스, 아서 코난 도일, 에거서 크리스티 조지 오웰, 파리를 알기 위해선 스탕달 발자크 등등등 책을 읽으면서 도시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작가들 누구예요? 소설가예요. 이렇게. 지금도 고리오 영감, 러시아 소설이죠. 이것을 펼쳐보면 이 부분이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어느 부분? 도시 이름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여기 도시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인용하고 있는 거죠. 파리는 진짜 큰 대양, 바다다. 거기에 수심 측정기를 던져보아도 결코 그 깊이를 잴 수가 없다. 파리는 큰 바다다. 이 대양을 답사해서 묘사해보라. 답사하고 묘사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바다 탐험가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큰 관심을 가졌다라고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실력 좋은 잠수 스쿠버 다이버들 한 2만 명 모여다가 자 태평양에다가 때려 넣어놓고 태평양을 묘사해 보세요. 묘사할 수가 없어. 파리도 그렇대. 처음 만나는 새로운 장소.
알려지지 않은 동물, 꽃, 진주, 괴물, 잠수부 노릇을 하는 문인들이 잠수부 노릇하는 문인들은 어떤 작가들일까? 그 도시를 묘사하고 표현하려는 작가들, 도시를 묘사하고 표현하려는 작가들. 이 잊었던 전대미임은 이전에는 듣지 못했었던 사건 등을 항상 그곳에서 만날 수가 있다. 그곳 어디? 파리에서는 항상 만날 수 있어. 무엇을? 신선한 경험, 다양한 사건을 만날 수가 있어. 보케르 부인의 하숙집도 이런 흥미롭고 기괴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당시에 읽었던 책들을 펼쳐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얼마나 여행에 깊이 빠져 있는지 지금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행에 완전 뇌에 한 이만큼은 여행에 꽂혀 있으니까 소설책 보면 어떻게 도시 이름만 떠오르고 도시를 묘사해 놓은 부분에만 관심이 가고 도시 이야기에 환장하고 거기는 어떨까 상상하게 되는 거지. 저는 발자크가 표현한 수심 측정기를 던지는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수심 측정기를 던지는 여행, 참신한 발견을 하는 여행, 누가 알려주지 않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장소에 도착하는 법, 뭐겠어요? 어떤 장소에 도착하는 법, 항공권 구하기, 항공권 예매하는 것들. 이런 것은 애초에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숨겨진 이야기가 제 관심사였습니다. 겉보기는 뭐라고 할까요?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환율이 얼마고, 숙소는 어디가 좋고, 꼭 가봐야 될 맛집 이런 거는 아니야. 평범한 일상을 뚫고 나오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비롭고 설레는 이야기는 어디에 있어? 여행 안내서가 아니라 여행기, 소설 이런 데 있다라는 거지. 밑으로 내려가죠. 편지글 형식이라고 했고요. 편지글 형식을 취하면 어머 뭐야 이 정희윤 씨 나 아는 사이인가? 독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간수필이라는 말 하나 써드렸고요. 가에 나타난 필자의 의도, 좋은 책을 선택하는 방법은 스스로 책의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얘기해 줘야지. 스스로 책의 목록을 작성하는 법 정도는 얘기해 줘야지. 이렇게 좋은 책 자 소개해 드릴게요.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끝. 욕 나오지. 어떻게 하면 됩니다. 나다라의 내용 전개는요. 필자의 경험을 통해서 여행을 위한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실질적인 정보를 주는 책 중심으로 책 목록을 작성했는데 지금은 여기 봐. 숨겨진 이야기, 신비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영국을 알려면 누구누구누구, 미국을 알려면 누구누구누구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도 예시가 있고 다음 프랑스 파리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고리오 영감을 읽으면서 거기에도 예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거겠지. 옆에 2번 보러 갈게요. 보기 1의 활동에서 제기한 책 목록의 작성 의미 두 가지를 보기 2에서 이 글을 읽고 필자가 주장하는 책 목록 작성 정보 주는 거 말고 이야기 있는 거 찾으러 가면 되죠. 첫 번째, 나쁜 책을 피해 좋은 책을 선택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좋은 책 선택하는 거. 나쁜 책은 꼭 피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기억 들어가야지. 좋은 책과 나쁜 책을 비교 분석하는 거, 그런 거는 없고 자신의 독서 활동을 정리하는 거, 책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없지.
자신의 독서 목적에 적합한 책 선택하는 방법. 괜찮죠? 기억, 리을. 답은 2번. 됐을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정신의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저에게는 더 많은 관찰과 더 많은 책이 필요했습니다. 정신의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이게 글쓴이의 목적. 더 많은 관찰과 더 많은 책이 필요했습니다. 여행을 즐기기 위한 수단 혹은 방법. 책의 목록을 정리하게 된 계기. 이러한 책들의 목록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을 좀 정리해야 했죠. 시간상 모든 책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고민 끝에 저는 오케이. 실질적인 정보가 있는 책은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글쓴이는 이거 소장 가치가 없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왜? 레츠고 이탈리아 이 책은 매년 나옵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왜? 바뀌니까. 그야말로 최신 정보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저는 영원한 것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책들. 옆에다가 쓸까요? 이야기. 그때부터 정보보다는 이야기에 끌렸습니다. 정보보다는 이야기에 끌렸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정보로 변하는 세상이지만 저는 저 자신과 제가 좋아하는 것만큼은 정보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여행은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정신의 여행이라는 것. 제 여행기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충 느낌이 와요? 초록색은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 복숭아 색깔은 긍정적으로 여기는 거. 됐을까? 일상을 뚫고 나오는 이야기 좋아하지. 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였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도시도 사람도 자식들을 삼킨 크로노스처럼 보였습니다. 옆에 크로노스 뭐라고 나와 있어? 단어 뜻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나? 오른쪽에 있죠? 23쪽 오른쪽.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농경의 신, 자신의 권자를 지키기 위해 자식들을 삼켰다가 아들 중 하나인 제우스에게 패해서 예전에 삼킨 자식들을 뱉어내고 걔네들이 힘을 못 쳐서 크로노스는 저기 티탄족이지. 그래서 제우스가 먼저 먹혔었던 형제들을 다 구해내고, 사실은 먹힌 게 따지면 제우스 형들이지. 근데 세상에 나온 걸로 따지면 제우스가 먼저라서 제우스가 형이 된 거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포세인돈도 꺼내오고 하데스도 꺼내오고 싸워서 결국에는 이기게 되죠. 저에게는 도시도 사람도 자식들을 삼긴 크로노스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신의 이야기를 신화에 빗대어서 표현해주고 있죠. 여행지나 여행지에서 사람들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음. 도시도 크로노스, 뭔가 꿀꺽한 게 있어. 사람도 크로노스, 뭔가 꿀꺽한 게 있어. 자, 뱉어! 오! 해서 뱉어내면 그게 숨겨진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자식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자식들. 숨겨진 이야기가 튀어나올 겁니다. 저는 좋은 여행기를 천일야화와 같다라고 봅니다. 천일야화 뭐예요? 아라비안 나이트. 결국 저는 천일야화풍의 여행기 목록을 스스로 갖게 된 겁니다. 빨간색으로 체크. 필자는 책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어디에서부터? 관심사에서 출발. 예를 들어서 뭐 미술이 관심이면 미술 작품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지금 어느 박물관에 있지? 인터넷 찾아서 어떻게 생긴 그림이지? 어떤 조각이지? 찾아보고 있겠지. 이렇게.
중간 2. 여기도 그냥 빨간색으로 같이 칠할게요. 책 목록 작성법. 관심 있는 주제별로 책을 읽자. 중간 2. 자신의 관심사에서 출발하는 목록 작성법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빨간색이죠? 책 속의 책을 따라가는 겁니다.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에는 도서관의 모든 사람처럼 나는 젊은 시절 여행을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용. 그것은 A에서 지시하는 책을 찾아 B로, B에서 지시하는 책을 찾아 C로 가는 겁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를 읽은 사람이라면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안톤 체호프의 여행기 사할린 섬을 읽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이 책을 언급하거든. 이렇게.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은 사람이라면 혹시 본 적 있어요? 저는 이 책은 여러분들한테 아직 맞지 않는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한 대학생쯤 되면은 좀 이해할 수도 있어. 이렇게. 저는 좀 들떨어져서 대학 때도 잘 이해를 못했지만요. 책 제목이 왠지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 폼나는 책이라서 들고 다니면서 맨날 읽었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은 사람이라면 테레사가 처음 토마스 집에 나타날 때 옆구리에 끼고 있었던 안나 까레리나, 이건 러시아 소설이에요. 이것을 읽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테레사가 안나 까레리나를 들고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식이겠지. 체크는 하지 마세요. 1Q84 사할린섬 그런 관계지. 그 다음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A라면 안나 까레리나는 B인 거지. 이렇게 그러면 쓸까? 1Q84 A 사할린섬 B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A 안나 까레리나 B. 안나 까레리나 또 책을 보면서 이 여자가 무슨 책을 읽고 있으면 또 그 책은 무슨 책인가 하면서 또 따라가 보는 거지. 저는 이러한 책 속의 책 여행을 즐기는 편입니다. 책 목록 작성법 두 번째, 책 속의 책을 따라가기. 이를테면 저는 오에 겐자부로의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책을 좋아합니다. 주인공 버드의 아내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은 두개골 결손으로 뇌 일부가 빠져나온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들을 살리려면 엄청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살아나도 식물인간이나 장애아로 살 확률이 높아요. 분유량을 조금만 줄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죽을 겁니다. 평생 장애아이를 돌보게 될지도 모르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버드는 고민에 빠집니다. 아들을 죽이긴 쉽고 살리긴 어렵습니다. 이게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내가 버드의 입장이 된다면 선택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다가 이 애는 앞으로 어떻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여행을 좋아해서 아프리카 지도를 사고 아프리카 여행을 꿈꾸었던 젊은 아빠 버드는 이 글을 쓴 정혜연 씨가 이 책에 꽂힌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여기에서도 해봐요. 지금은 여행에 꽂혀 있는 작가잖아. 이 글의 작가는. 절망합니다. 왜? 그동안 돈 모아놓은 거 있을 텐데 그쵸? 그 돈 다 아들 수술비랑 병원비로 써야 돼. 아들이 살아나면 그의 계획이나 꿈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선택합니다. 대학 시절 여자친구와 아프리카로 몰래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수치스러운 짓, 장애 아들을 내버려 두고 여행을 떠나는 걸 무수히 거듭해서 도망치면서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인가? 내 인생 이렇게 도망만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도망 다닌 건가?
나 자신을 지켜내겠다고 시도한 건가? 생각하죠. 난 이제 도망 다니는 것. 그만둘래. 도망치는 것. 바로 22페이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수치스러운 짓. 수치스러운 짓. 수치스러운 짓. 이제는 그만두겠다. 그는 아들을 살리려고 빗속에서 택시를 타고 질주합니다. 만약 내가 사고로 죽어서 아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내 삶은 말짱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아들을 살리는 게 이 사람의 삶의 이유가 됐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지. 절망에 맞서겠다.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나중에 오해 겐잡으로 작가 자신을 말하다를 읽어보니 그는 어려서부터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좋아했고, 그러면 오해 겐잡으로가 쓴 앞으로 넘어올까요? 아니 22쪽에 그러네요. 개인적인 체험은 A야. 위에서 얘기했었던 거 A야. 어려서부터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좋아했고, B야. 실제로 삶에서 선택해야 할 때마다 허클베리 핀의 이 말을 읊조렸다고 합니다. 작가가 좋아. 지옥에는 내가 간다. 한번 해보자. 이거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뭐래요? 당당히 맞서려는 의지. 그러니까 이 글에 나와 있는 개인적인 체험에 나타나 있는 젊은 아빠 버드가 딱 이건 거지. 이렇게. 오. 버드도 이랬을 듯.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좋아, 지옥에는 내가 간다. 이 말에 오해 겐잡으로는 완전히 꽂힌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쓰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말을 실천하는 인물을 보여주고는 싶었었던 거지. 저는 또다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들춰볼 겁니다. B. 지옥에는 내가 간다 라는 말을 찾아서요. 여러 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뗏목 타고 갈 때도 나오고. 마바에 대한 것들 됐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뭐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뭐다? 필자의 책 목록 작성법 1. 관심 있는 주제별로 책을 읽는다. 책 목록 작성법 2. 책 속의 책을 따라가면서 읽는 거다. 요 말 잘 기억하세요. 주지 예시. 쉽게 이야기하면 요게 중심 문장이고 그것에 대한 뒷받침 문장이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셔도 나쁘지 않다. 이거죠. 서술형 빈칸 채우기나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3번 책 목록 작성법. 탈일상적이고 참신한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책의 목록을 갖는다. 책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책의 목록을 갖는 것이다. 이 정도 되겠지. 다음 페이지. 오해 겐잡으로는 신곡 또한 좋아합니다. 신곡 B. 신곡 알아요? 단테라는 아저씨가 쓴 지옥, 연옥, 천국, 여행기 정도 돼요. 그냥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저는 언제 신곡도 읽어야겠다고 쭉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두었던 신곡을 읽게 된 계기는 책 속의 책이라서가 아니야. 책 속의 책이라서 읽은 거 아니야. 현실에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목록의 작성이 당선합니다. 빨간색 밑줄. 현실에서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 읽는 거다. 책 목록 작성법 세 번째. 현실에서 궁금한 것 찾기. 천안함 피격 사건이 났을 때입니다.
텔레비전 유족들이 나오는데 한 어머니만은 눈물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왜 울지 않냐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울면 우리 아들이 좋은데 못 간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데. 좋은 데는 어디예요? 천국이겠죠. 장례식 때 유족들은 관을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보냅니다. 잘가 천국에 가 그곳에서 여기에 일은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아. 시름 걱정 없이 살고 아프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곳입니다. 천국. 궁금한 거지. 자식을 저렇게 보낸 엄마가 생각하는, 유족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란 어떤 모습일까? 아, 천국에 대해서 표현한 책이 있었지? 신곡. 좋아. 읽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천국의 소망이 아니면 정말 위로가 안 되는 안타까운 죽음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래도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단 좋은 데 갔을 거야. 그거 이외에는 위로가 안 되는 말들이 있대. 그런 죽음이 있어. 저 역시 장례식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 단테는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을까? 라고 궁금해했고 결국 신곡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단테의 신곡의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은 우리를 잊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기억 속에 있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봅니다. 우리가 담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애가 타서 말합니다. 거기가 아니야 뱃머리를 돌려. 천국에 사는 사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을 잊지 못하고 죽어서도 산 사람 걱정해주고 있다. 이거네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품었던 천국의 소망 같은 것들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빨간색 체크. 책 목록 작성법 세 번째.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봅니다. 이것이 1, 2, 3이 저의 책 목록 작성입니다. 여기 봐. 관심 있는 주제별 책 읽기 1. 책 속의 책 따라다니며 여행하기 2. 현실에서 궁금한 것 책에서 찾아보기 3. 지금까지 이 작가가 해왔었던 이야기들을 강조하고요. 확인하고 있죠. 정리, 요약해 줍니다. 그런데 이 글이 편집글 형식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말이 뭐냐면 25페이지 왼쪽 맨 밑에 표현 동기보다 전달 동기가 더 강한 글이다. 내가 내 생각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내 생각을 쓰는 것 그 자체보다 그 내용을 알려주려는 목적이 강한 글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놓을게요. 됐을까? 나머지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테고 옆에 4번 보러 갈게요. 필자가 신곡을 읽고 생각하게 된 천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삐리리 된 말이다 라고 해 놓으면 옆에다가 써볼까요? 천국 어디가 있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는 인간의 소망이 반영된 말이다.
이 말이 빠졌네요. 천국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는 인간의 소망이 반영된 말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냥 되게 뜬금없는 얘기인데 난 죽으면은 죽기 전에 난 멕시코 가서 죽을 거야. 멕시코 가서 죽으면은 거기는 다 그 뭐야 애니메이션 코코에 나오는 그런 세상이잖아. 걔네 엄청 즐겁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죽으면은 다 지옥 가. 나는 지옥 풀코스 투어 다 해야 돼. 나 멕시코 가서 죽을 거야. 죽을 거면 거기에 가면은 뭐 그냥 다 같이 따지면은 나쁜 놈도 같이 노래 부르면서 기타 치면서 놀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필자가 다음 책들을 읽는데 활용한 책 선택법과 그 책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찾아봅시다. 관심 있는 주제의 책 찾아 읽고요. 책 속의 책 찾아 읽고요. 현실에서 궁금한 것에서 책을 찾아 읽습니다. 이러한 것들. 옆에 나와 있는 것들 선택한 계기는 딱히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네, 요 정도는 읽어주실 거라고 믿어보고요. 팔 저려 죽을 거지 지금. 코에다 침 발라. 야옹야옹 하면서. 최근에 읽은 책 패스. 필자처럼 자신의 책 선택법이 있다면 발표해보자. 패스.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 패스. 다음 27쪽. 읽어야 하거나 읽고 싶은 책의 목록을 정해봅시다. 패스. 여가를 활용하거나 교양을 쌓기 위해 읽으면 좋은 책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패스. 어쩌고? 패스. 독서 상황에 따른 읽기 방법은 그냥 이 말이 중요한 거야. 독서 상황에 따라 읽기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음. 앞에서도 하나 했으니까 여기 넓혀 읽기 했으니까 얘도 조금 뭔가 의심스럽죠? 그냥 한번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우리 요거 딱 한 페이지 하고 또 한 5분 정도 쉴 거야. 그리고 당신 거 하야. 이렇게. 항성 같은 책과 유성 같은 책. 항성은 뭐예요? 항상 빛나는 별, 스스로 빛나는 별. 그쵸? 스스로 타는 별, 스스로 타는 별. 그래서 스타지, 스타.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모든 책을 별에 비유하여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일단 인용. 다음 책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 분류. 맨 뒷장일 거예요. 28쪽. 언젠가 그 자리를 지키며 다른 별의 중심이 되는 항성. 항성 같은 책이 있는가 하면 항성 주위의 궤도를 규칙적으로 도는 행성 같은 책. 잠깐 반짝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유성 같은 책이 있습니다. 항성과 행성은 언제나 밤하늘을 지키지만 끊어. 유성은 휙 소리를 내며 은하계의 어느 한 구석으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항성과 행성은 언제나, 유성은 한순간. 북극성이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듯 항성과 같은 책은 삶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지만 끊어. 반짝이고 나타나는 유성은 한순간 즐거움만 제공하고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일단 쓰여져 있는 방식은 대조. 북극성이 방향을 제시하듯 항성과 같은 책은 삶의 영원한 길잡이가 됩니다. 어머, 여기 북극성부터 길잡이가 되지만 그 다음 또 여기 볼게요. 유성은 한순간의 즐거움만 제공하고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끊어놓으면 바로 여기가 내용 전개 방식 유추지. 책의 종류를 하늘에 있는 천체에 비유해서 설명해 줬으니까. 우리 주변에는 유성 같은 책들이 지천으로 굴러다니고 있지만, 그치, 요즘 서점에 가거나 인스타 하면은 너무 꼴보기 싫은 게 맨날 책에 반은 뭐 대화하는 법, 말 이쁘게 하는 법, 자빠졌네. 읽어보면은 다 그 책이 그 책이야.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서로 복제하고 있어. 이렇게. 너도 나처럼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다. 맨날 이딴 책만 나오고 있고. 나한테 1,0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질 말고 그냥 내 통장에 1,000만 원씩 꽂아줘. 그럼 되잖아. 네 책 맨날 한 달에 10권씩 사서 볼게. 그러면 샀던 거 또 사고. 우리 주변에는 내가 너무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나? 우리 주변에는 유성 같은 책들이 지천으로 굴러다니지만 유성 같은 책 어떻게 즐거움만 주고 훅 사라지는 책. 항성 같은 책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역시 대조죠. 좋은 책은 세상살이의 일반성에 관한 이해를 넓혀주는 동시에 개인의 삶의 특수성까지 풍부하게 해줍니다. 좋은 책. 세상 전체도 알려주고 너네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런 이해와 해석이 아예 없거나 미약한 고만고만한 수준의 책들만 거듭 읽다 보면 잡다한 상식은 늘어나도 고만고만한 책은 세모할게요. 고만고만한 수준의 책. 잡다한 상식은 늘어날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은 멀어지고 맙니다. 그렇고 그런 수준의 유성 같은 책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삶의 깊이와 두께는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세상과 인생의 문제를 상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특별하지가 않아. 맨날 했던 얘기,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얘기, 맨날 그 자기 복제하고 서로 상호 복제하는 그런 것들. 뻔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렇고 그런 책들은 옆으로 치워놓고 변화하는 세상과 그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좋은 책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좋은 책은 어떤 책이에요? 이런 책. 변화하는 세상과 그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책. 나에게 항성과 유성에 해당되는 책을 한번 써봅시다. 항성 같은 책, 유성. 그렇죠. 오싹오싹 공포책. 왜 초등학생들은 이런 공포책을 계속 볼까? 나 때도 보던 그런 책들을 보고 있어. 됐어, 오케이. 밑에 보면 어디가 있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이렇게 해서 오래 읽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꽤 오래 버티고 있어요, 이 책. 이렇게. 나는 여기 최 사장 좋아해. 지대 넓이 하시라고 알아요? 그래요. 가명인데 최 사장이야. 이렇게 유물론자면서 신자유주의자면서 미스테리에 꽂혀 있는 거야. 외계 이런 거에 약간 똘끼 넘치는 애인데 나는 좋아. 제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거는 덕후야. 그렇지 않아요? 아인슈타인 물리 덕후야. 그런 거지. 찰스 다윈 그냥 생물학 덕후야. 그렇다고요. 오케이, 우리 5분만 쉬었다 할게요.